현재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는 제75차 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다른 해 같으면 유엔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각국에서 온 정상 일행들로 인해서 맨하튼이 북적거릴 텐데요. 올해는 유엔 본부뿐 아니라 주변도 아주 조용합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올해 총회는 모두 화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조용하지만 현재 유엔 본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현재 각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 총회는 전체가 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지난 15일이죠. 볼칸 보즈키르 유엔 총회 의장 주재로 제75차 총회 개회식이 열렸고요. 이번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년 9월 14일까지 새로운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상 처음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 등 고위급 인사들이 사전 녹화 연설을 상영하고 유엔 본부 총회장에는 국가별로 1명에서 2명만 물리적으로 참석하는 혼합 형태의 회의인데요. 물리적 참석자는 대부분 각국 유엔 대표부 대사들입니다. 총회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각국 정상들의 연설인 일반 토의, 즉 제너럴 디베이트의 올해 주제는 좀 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엔, 다자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 효과적인 다자주의 행동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이 주제로 각국 정상들이 어제부터 연설을 시작했고요. 오는 26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일 이렇게 총 6일 동안 진행됩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세계 지도자 중에 유일하게 직접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화상으로 연설하면서 결국 모든 정상들이 화상 연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연설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첫날인 22일 9번째 순서로 연설을 했습니다. 총회 관행상 순서는 브라질이 항상 가장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유엔 본부 소재국인 미국, 세 번째는 총회 의장국인 터키, 그리고 이후 5번째까지는 5개의 지역그룹 대표국들이 차례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1번에서 8번으로 고정으로 연설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연설을 한 셈입니다. 일반 토의는 각국 연설자들의 서열과 선착순 등으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서열 순서는 국가 원수, 즉 대통령 또는 국왕이 서열 1위고요. 다음이 정부 수반인 총리, 부통령, 부총리, 왕세자, 외교장관, 유엔 대사 등의 순서입니다. 특이한 것은 해마다 일반 토의에서 가장 먼저 연설하는 국가로는 브라질이 늘 고정돼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제10차 유엔 총회 때 어느 나라도 첫 발언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브라질이 자원했던 것을 계기로 이후 브라질이 첫 번째 발언자를 맡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몰라도 당당하게 지원한 덕을 현재 75차가 되도록 누리고 있는 거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엔 총회 개막 시즌에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리는데 그것도 모두 화상으로 열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올해 총회에도 방탄소년단이 참여했는데요. Life Goes On, Let's Live On 이란 제목으로 찍은 영상을 오늘 오전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고위급 회의에서 공개했습니다. 사전 녹화된 이번 영상 메시지는 리더 RM을 시작으로 각 멤버가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유엔 총회에서도 Love Myself라는 메시지로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올해도 방탄소년단이 참여를 했군요. 전 세계 아미들이 유엔 총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그나마 유엔 총회를 알릴 기회는 되겠지만 문제는 해마다 유엔 총회 덕분에 경제적 이득을 봤던 뉴욕시가 올해는 모든 게 이렇게 화상으로 진행되면서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엔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일주일간 진행된 총회 일반 토의 기간 중 첫날에만 약 2만 5천 명이 유엔 본부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뉴욕시 호텔협회에 따르면 시내 호텔들은 총회 기간 참석자들의 숙박 요금으로만 약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올해의 경우엔 예년의 20% 수준으로 수입이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뉴욕시의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여행 관광업 분야의 수입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나마 유엔 총회 특수도 없으니 올해 뉴욕시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날 있었던 정상들 연설 내용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가장 주목받은 연설하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정상들 연설 아니겠습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고 하던데 소개해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일반 토의 첫날인 20일 유엔 총회 무대에서 화상을 통해서지만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전염병을 세계에 퍼뜨린 나라인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러스 발병 초기 단계 때 중국이 국내 여행은 막으면서 해외 출국은 허용해서 전 세계를 감염시켰다. 심지어 그들이 국내 비행을 취소하고 시민들을 집에 가두면서도 그들 나라에 대한 나의 여행 금지 조치를 비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연설한 시 주석은 문명 충돌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면서 다른 나라와의 분쟁을 해결하겠다. 우리 자신만을 발전시키거나 제로섬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시 주석은 연설에 앞서 세계 정세를 지배하거나 다른 나라의 운명을 지배하거나 발전 우위를 독점할 권리가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사실상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나마 화상으로 진행된 덕분에 실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거의 국가별로 1명 정도다 보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설전을 벌이면서 반박할 기회가 없어서 좀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직접 두 정상이 총회 자리에 참석했다면 첨예한 긴장 상황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유엔 사무총장이 좀 중재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발언을 했나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이나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냉전을 피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거대한 두 경제대국이 각각 자국의 무역, 금융 규칙, 인터넷과 인공지능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분열시키는 미래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해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구테우스 총장은 코로나19 앞에서는 자신만의 이익을 채울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는 실패했다.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하면서 이를 이용했던 방식은 사실상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면서 미국과 중국을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물론 사무총장 말을 듣지는 않겠지만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발언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연설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번째로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연설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북한까지 포함해서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 한반도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언급하신 것 같네요. 해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대통령의 뉴욕을 찾곤 했었죠. 그때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이 환영 팻말을 들고 대통령을 맞이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사상 유례 없는 썰렁한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는 유엔 총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